뉴욕 증시가 주말 사이에 하락하고 자산 가격이 크게 흔들린 만큼 야간 선물과 또 주요 한국 관련 선물들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약세고요.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1.5%의 하락, 코로 ETF가 마이너스 5%가량, EWY ETF는 1.68% 하락입니다. 자, 코스피 28년 만에 가장 높은 1월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 일단 1월에 마지막에 좀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시는 게 괜찮으셨어요? 다행히 그래도 제설 작업이 좀 많이 돼 있더라고요. 네, 다행입니다. 네. 눈이 많이 왔어요. 예, 벌써 2월의 시작입니다. 올해 그 첫 한 달이 참 의미 있는 달이었기 때문에 한번 성과 정리를 해보고 아이디어를 찾아본다면요. 말씀 주신 대로 1월 한 달을 상당히 그 한 해의 첫 장사 뭐 이렇게 해서 중요하게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고 적어도 상반기까지의 전략을 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1월 한 달을 놓고 보면 자산군에서 놓고 보면은 범원자재 시장의 원자재 자산군의 압도적 승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유, 금, 원자재 ETF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지난 금요일 날 금과 은이 폭락을 하면서 색이 좀 바래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빠졌어도 금도 한 12% 이상 올랐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것은 뭐 비트코인과 달러입니다.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비트코인은 주말 사이에 또 좀 더 많이 하락을 해서 확실히 좀 많이 아쉬운 한 달을 기록을 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앵커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역별 ETF를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압도적 1등 했고 저 오른쪽에 보시면은 거의 꼴찌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의 모습이 1월 한 달에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작년 한 달간 한국 제외하고 나머지는 유럽 쪽이 상위권에 있었는데 확실하게 이번 한 달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돼서 신흥국이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들이 상위권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원자재 생산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상위권에 있다는 거죠. 브라질, 칠레 뭐 이런 데들이 15% 전후에 한 달 상승률을 보이면서 우리나라보다는 좀 못하긴 했지만 여전히 원자재 상승 랠리의 수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마 작년 말 연초에 이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미국 대형 성장주 이 시장이 14년간 시장을 주도했다면 작년 하반기부터 비미국의 소형주의 가치주 스타일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를 지배한다 말씀드렸는데 1월 달에도 그것이 유지됐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은 1월 달에 미국 내에 상장된 신흥국 ETF, 우리가 잘 아는 EM 같은 신흥국 ETF들의 한 달 동안 약 1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90조 원 이상이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것은 월별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거든요. 20년 만에.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미국 투자자들조차도 시장 다변화를 찾고 있고 지역 다변화 찾고 있고 거기에서 신흥국 시장이 거기에 주목받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EM, 이머징 마켓 지수 안에서 한국은 4번째 비중입니다. 한 13%, 중국이 1등이고 하지만 반면에 수익률을 아까 우리가 봤듯이 압도적 1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으로의 자금, 해외, 미국이나 유럽 자금이 들어올 때 한국 시장에 대한 수혜는 좀 더 커질 수 있는 발판을 또 1월 달에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그 미국 대형주 성장주에서 좀 변화된 게 비미국 소형주 가치주 로테이션 이런 부분을 체크해 주셨는데 여전히 1월 말까지 좀 유지가 되었던 상황이었고요. 20년 만에 신흥국 ETF로 월별 최고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시장 다변화라는 게 좀 키워드가 될 것 같네요. 이제 2월 시작하면서 좀 변화된 그 색깔들을 봐야 되겠습니다. 미 연준 의장 인사 지명 여러 후보들이 물망에 올랐으나 막바지에 치고 올라온 인사가 지명됐습니다. 케빈 허시 연준 의장 후보 지명. 아니 금요일에 금, 은, 그 비트코인 급락한 걸 보고 많이들 놀라우셨어요. 일단. 근데 그 변동 폭이 워낙 꽤 컸기 때문에요. 그래서 또 지난주에 대출 받아서 나 금 크게 샀는데 어떡하나요? 라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어떻게 위협이 좀 계속 될까요?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린 거죠. 사실은 케빈 워시 연준 의장 후보 지명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거냐? 그건 사실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파적인 인물인 거는 맞지만 사실은 트럼프가 매파적인 인물을 뽑았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또 한 번 파월에 이어서 트럼프가 소위 뒤통수를 맞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마 이제 상원 청문회를 거치면서 워시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시장이 뭔가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 뭔가 이유를 대기 위해서 워시를 들이댄 거 아닌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거보다는 금과 은, 특히 은과 관련해서는 레버리지 그 투자가 최근 1월 달, 특히 지난 2주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몰렸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S&P 500 전체 거래량보다 은 ETF 선물 SLV 하나가 더 컸었습니다. 그만큼 은이 초과열이 됐었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거는 금은이 이렇게 폭락했을 때 이것이 10 시그마, 10 시그마라고 해서 거의 0.00001%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과거에 5 시그마 정도도 거의 못 일어난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결국 우리가 관심은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좀 더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적어도 지금 이게 1970년도 이후에 5시그마 이상의 은 가격이 하락했을 때 2주간 S&P 500이 어떻게 움직였냐인데 너무 궁금해요. 예, 제일 안 좋았을 때 월스트 케이스가 언제냐면 2008년도 10월입니다. 근데 이거는 은 가격만 나빴을까요? 사실은 저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잖아요. 그때가 저희 막바지였습니다. 바닥에 막 가려고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은 가격의 이런 급격한 변동성이 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저 차트에서 나타나는 거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약간은 조금 더 독립적인 이벤트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 이제 오늘 사실은 지금 미국 시장, 유럽 시장도 중요했지만 결국은 오늘 중국 시장이 지금 은에 관련된 거래는 중국 시장이 전 세계를 꽉 잡고 있습니다. 결국은 은이 지금 중국 시장에서는 20%에서 40% 프리미엄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미국에 비해서 런던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오늘 중국 시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소화해 내는지에 따라서 은 가격에 또 방향성이 좀 잡힐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금도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아까 우리도 앞서 봤지만 미국 달러의 약세 방향성이 좀 지속되고 있고 미국 부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한 금에 대한 수요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 비율 자체가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좀 조정이 되면서 적어도 이제 이전 한 41, 2까지 갔다가 지금 한 46, 7 뭐 이렇게 좀 다시 좀 좁혀졌어요. 그래서 넓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금이 안정을 좀 찾으면 은도 그에 맞춰서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있어서 어쨌든 오늘 중국의 시장의 방향성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네. 금에 금에 대한 수요는 저는 이번 조정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행히 좀 궁금한 사항들이 독립적인 이벤트로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고요. 자, 이제 증시로 좀 넘어가 볼까요? 코스닥의 랠리가 사실 1월에 인상적이었습니다. 코스닥은 무서워서 잘 못하고 있었는데 요즘 상승하는 거 보니 기웃기웃하게 되네요. 근데 뭐 실적 기반이 아닌 상승 뭐 조심해야 되겠지요. 여러 의견들이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말씀 주신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은 그 안에 올라가는 것들이 대부분 코스닥의 상위권에 보면은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 게임 뭐 요 정도 4개 업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번에 연초에 정확히는 한 1, 2주 사이에 보시면 엄청난 랠리를 펼쳤는데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코스닥 150에 보시면 랠리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것이 두 가지 지금 코스닥 랠리의 가장 기본은 국내 기존의 큰손, 그 다음에 새로운 큰손이 본격적으로 코스닥에 관심을 갖게 됐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큰손은 뭐니 해도 국민연금이죠. 작년 11월 말에 중소형주 관련된 새로운 운용사들을 선정하면서 자금 집행이 1월부터 본격화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일차적으로 커졌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작년 하반기에 내내 떠들었던 국민성장펀드. 결국 이것 자체가 연에 30조씩 150조를 앞으로 5년간 투자합니다. 이것은 코스닥에 상당히 우호적인
자금이거든요. 이런 새로운 큰 손, 두 손이 결국은 시장이 자금을 집행할 때 코스닥스러운 종목들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선취매가 좀 많이 들어온 것 같다 이렇게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레버리지 투자가 이번에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150 추종 ETF에 한 3조 정도가 들어왔는데 소위 레버리지 150 ETF에도 한 1.2조 원. 이거 실제로 2조 원 이상 상계된 거죠. 그래서 이쪽은 올라갈 때는 뭐 기분이 좋겠지만 빠질 때도 그만큼 많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변동이 있으면 덜 올라가고 더 빠집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 레버리지의 양날의 검 같은 성격을 좀 아시면서 꼭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다. 네. 굳이 하시려면 좀 단기로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참 시간이 아쉽습니다. 저희 1월 시장 감안해서 전략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와 봤어야 되는데 다음 이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대표님과 함께 했고요. 저희도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힘나는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